우리가 저번에 항상성을 좀 덜 했거든. 항상성. 자, 이건 필기하면서 보자. 항상성. 자, 누가 물어가지고 선생님이 사실은 뭐 챗GPT에 뭐 찾아본 게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요거 강조하는 게 하나 있을 거다. 일단 잠깐만. 항상성에 우리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량작용이라는 얘기가 있다. 기량작용. 그리고 음성 피드백. 요 두 개로 항상성이 조절되는 건 호르몬 얘기인 거야. 이 두 가지는 호르몬. 항상성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호르몬에 의해서만 되진 않아. 뭐 신경도 있다. 근데 이 신경은 자율신경계.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자율신경계 때문에 조절이 될 거니까 자율신경 무슨 신경 무슨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 몸에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일단 종류로 이야기하면 혈당량과 그리고 체온과 삼투압이 있다. 이들 조절에 신경하고 호르몬하고 합작을 하는데 그 신경은 자율신경계고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영향을 줄 거냐? 내장기관. 내장기관. 체성하고 반대로. 내장기관이거나 또는 심장 또는 내분비샘, 혈관. 이건 좀 기억해줘야 돼. 좀 많은데요. 그치? 많아. 내장 또는 내장근, 심장, 그리고 내분비샘, 호르몬 분비한 내분비샘, 혈관. 그때 이렇게 적어줄까? 근육 중에서 골격근. 그때 쌤 그런 얘기 했을까? 우리가 뼈에 붙어 있는 근육. 골격근. 걔는 조절을 못해. 자율신경계는. 그리고 요 내장 안에 들어있는 거. 갈비뼈 안에 내장에 있는 거. 얘들하고 혈관하고 내분비샘하고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계다. 됐나? 음성 피드백은 얘들 기억나나?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 소야, 요쪽 옆으로.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 호르몬 많다. 그럼 만들 필요 없다. 호르몬 없다. 좀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나?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있었고 기량작용은 대표적인 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완전히 반대되는 기능을 한다. 또는 기량작용의 또 다른 하나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얘들도 기량이 돼. 이랬습니까? 그래서 기량작용 네 두 가지만 알면 돼. 호르몬은 그런지 알았지, 그치? 근데 기량, 하나는 잘 되게, 하나는 막는 이런 작용이거든. 두 개가 반대로 작용할 거다. 예를 들어서 심장,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교감신경이 명령하는데 부교감신경 동시에 작동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빨리 뛸 수도 없고 천천히 뛸 수도 없고. 얘는 이게 활성화되면 얘가 억제될 거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활성화, 하나는 억제. 이렇게. 기량작용의 예시가 두 가지 있다는 것도 지금 알아두면 저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기량작용이 예시 두 가지다. 됐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면 선생님 일단 어쨌든 호르몬,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 저번에 혈당량을 선생님 간단히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남으면 혈당량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 오늘은 체온하고 삼투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일단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체온 조절.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냉탕에 들어간 거야. 상상을 해봐. 이 추운 겨울에 냉탕에 필리핀도 아니고 뭐 뜨뜻한 나라가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갑자기 냉탕 딱 들어가게 됐다. 됐나? 그럼 어떻게? 내 체온이 그대로겠나? 떨어지겠나? 물하고 항상 열 평형이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지. 그치? 그럼 냉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체온이 내려가요. 사람은 36.5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때가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할 거니까. 맞지? 그런데 체온이 쫙 떨어지면 냉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 추워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러면 안 되지. 체온 다시 올려야 되겠네 하는 게 작동을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춥네 우리 난방기 켤까라고 하듯이. 그럼 내 몸에서 체온이 뚝뚝 떨어지면 얘가 중추에서 감지를 할 거야. 그 중추가 어디냐? 사이뇌의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 사이뇌의 시상하부. 한자가 살간자다 보니까 요즘은 사이뇌 바뀌었는데 사이뇌의 시상하부. 얘가 감지를 딱 해. 그래서 명령을 한다는 거지. 누구한테? 신경하고 호르몬한테. 야, 너 체온 떨어지면 안 돼. 열을 좀 발생을 시켜주고 그리고 열을 방출을 좀 줄여줄래?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 춥다. 창문 열고 난방기 켜봤자 헛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열 방출 안 하게 창문 좀 닫고 열 발생을 하게 난방기를 좀 작동시켜라.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자, 선생님 아직 교과서를 좀 덜 살펴봐서 그런데 자, 원래는 요게 얘기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요게 삭제가 된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열 발생 지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한번 생각해봐. 물질 대사라고 기억나? 물질 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록신, 물질 대사 촉진 이거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 힘내려고. 맞지? 밥이 에너지로 바뀐다. 밥이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랬습니까? 그럼 밥이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되고 열은 60% 버리고. 이랬나? 그래서 사실은 열 발생을 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시켜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많이 되면 물질 대사, 세포 호흡이 촉진이 되어서 열 생산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열 발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밥상샘에다가 그 앞에 거는 생략을 했다. 그치?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하나가 있다. 열 방출을 줄여야 되지. 맞지? 열 방출 줄이는데 여기는 꼭 색깔이다. 교감신경. 작용, 강, 화. 요게 중요해. 교감신경이 작용신경 강화가 될 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줄게. 자, 요거는 쓸 건 아닌데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되게 부잣집 회장님. 맞지? 꼭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드라마에는. 그럼 어떻게 회장님 막 화내다 보면은 뒷목 잡고 있다가 딱 쓰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간단 말이야. 그럼 옛날 드라마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화를 빡 내잖아. 화를 빡 내면 교감신경 얘가 활성화돼. 그럼 뭐가 줄어드냐면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관 수축이 빡 일어나. 그러면 심장에서 이렇게 경동맥이라고 해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있거든. 그게 빡 줄어들면 뇌로 혈액이 덜 가면서 두통이 생기고 아이고 야 이렇게 된대. 혈압이 높아지면서. 미안 그 나이가 안 돼갖고 아직 혈압이 높아지면 어떤지 모르는데 혈압 높아지면 고혈압인 사람들 머리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이상하게 너거는 상관이 없다. 연세 좀 더 드셔서 혈관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고혈압인 사람들 딱 머리 아프고 희한하다 뒷목이 뻐근하다 하면 혈압제는 높대. 이랬나? 이 얘기 왜 했느냐?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지. 그러면 피부 아래 못에 혈관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그치, 혈관 무조건 좁아져. 근데 쌤 무슨 모세혈관? 피부 아래 모세혈관제. 그치, 이게 이유가 있어. 피부 아래에 있는 이 혈관에 있던 게 땀으로 나갈 거야. 땀으로. 됐나? 이게 땀으로 나갈 거니까 혈관이 좁아졌어? 그럼 여기 뭐 지나갈 땀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나간 양이 적지? 땀 나오겠나, 적게 나오겠나? 적게 나오겠지. 아, 그럼 너 추울 때 땀 많이 나오나? 아니잖아. 그치. 그럼 냉탕에 딱 들어가면, 아, 혈관이 쫙 오그라들면서 땀이 분비되지 않는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었다. 그치? 자, 여기 쌤 교감 썼어? 부교감 썼어? 별 하나 달았지? 교감 신경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추울 때 한번 했지? 그럼 자, 봐봐. 냉탕에 들어갔어. 냉탕 온도가, 쌤 냉탕 온도 이런 안 들어가서, 만약에 이거 안 들어가도 돼. 20도씨야. 내 체온 몇 도야? 36.5도야. 들어가 있으면 점점 체온이 낮아진다. 35도 이러면 안 돼. 열 발생시켜. 이렇게 될 거라고. 땀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열 발생시키고. 그래서 다시 정상 체온 36.5도를 회복을 할 것 같다. 이랬나? 요거였다고. 그래서 궁금한 거 괜찮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 두 번째. 만약에 냉탕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을까? 온탕이 있겠지? 맞지? 온탕. 따뜻한 데가 있어. 온탕. 뭐 더워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의 체온이 살살살 높아질 거야. 한국 사람들 따뜻한 데 되게 좋아하잖아. 가끔 뭐 사우나 이런 데 보면 39도씨 물. 심한 데는 뭐 42도도 봤어, 내가. 온천에. 온천수 뭐 42도. 되게 뜨거울 거란 말이야. 근데 40도 넘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파괴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사우나에 들어가서 있잖아. 계란 놔두면 계란 익는데. 뭐 TV 같은 데서 막 이런 거 옛날에 했었거든. 사우나에 들어가서 계란 놔두면 익어. 근데 그 계란에다가 스프레이로 주기적으로 물 뿌리면 계란 안 익어. 안 익어. 자, 어떻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말해. 예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과학책 되게 많이 봤다 했잖아.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종이컵 이런 거 자체가 없었어. 그치? 과학책에 그런 게 있었거든. 색종이로 종이컵 만들기 이런 거. 그래서 색종이로 종이컵 만들기 해서 쫙 만들었어. 쏘리. 그래서 종이컵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뭐를 부었느냐? 물을 부었다는 거지. 물을 부었어. 그때 그 책에 뭐가 있었냐면 불을 붙이래. 불을. 내가 가스불 못 킨다 그랬잖아. 못 켜거든. 지금은 뭐 뜨뜨뜨 누르는 거라서 했는데 못 켜. 그래서 엄마인지 언니한테 하여튼 부탁을 했어. 그래서 종이컵, 만든 종이컵에다 물 붓고 불을 갖다가 이 밑에 불꽃 이렇게 했단 말이야. 종이가 탔게 안 탔게? 안 탔어. 먼저 쓰는 게 있는 거야. 이 열을. 물이 다 날아가고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종이 온도가 올라가서 종이가 타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종이는 물에 타는데 그게 아니란 거지. 일정 온도까지 돼야 되는데 물이 다 증발하고 종이가 충분히 뜨거워져야지 타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일단 온탕에 딱 들어갔어. 40 몇 도야. 하지만 내가 거기 스프레이로 물 뿌린 계란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야. 왜? 땀이 나니까 온도가 그렇게 못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럼 내가 42도까지 올라가면 나는 그때부터 바보 될 수도 있어. 자, 너희들 아는 헬렌 켈러 알지? 헬렌 켈러 누구지? 귀머거리 봉사. 맞지? 쌤이 그때 우리 애들 막 읽어준다고 책 읽었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헬렌 켈러. 되게 부잣집 딸이야. 되게 부잣집 딸인데 1살 이전에 말을 잘 못해. 잘 못해가지고 거의 못해. 겨우 엄마, 빠빠 이 정도 돼. 됐나? 그런데 얘가 1살 이전에 돌쯤 됐을 때 뭐가 감기를 억수 심하게 하는 거야. 열이 40도 넘게 펄펄펄 나는 게 일주일 정도 됐다는 거지. 그러고 난 뒤에 애가 갑자기 일나서 설치는데 가다가 부딪히고 울고 괴성 지르고. 그래서 아빠가 되게 부잣집이라 했잖아. 딴 나라 가가지고 배 타고 몇 달 걸려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눈도 귀도 다 멀쩡하대. 뭐가 잘못됐냐? 뉴런이. 연결한 뉴런이 잘못된 거야. 이러겠나? 눈도 괜찮고 귀도 괜찮았대. 그 당시에 내가 받는 책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었어. 됐나? 그러면 그 얘기는 쌤이 왜 하느냐? 그래, 그 높은 온도 42도 물에 들어가 있으면 내 세포들도 파괴될 거라고.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왜? 어떻게? 체온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랬지.
36.5도, 37도, 38. 안 돼. 땀 나야 돼. 이렇게 된다고. 됐나? 그러면 체온이 쫙 올라가면 일단 땀이 나서 열을 방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방출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냉방기가 없는 거야. 냉방기가 없는 거야.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또 하나. 예전에 쌤이 우리 가족들 여행 갔어.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여름 별로 없거든. 추위는 잘 타. 그래서 그 나라가 좀 따뜻한 나라인데 갔는데 에어컨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많이 더울 때가 아니라서 에어컨 말고 엄마 온도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높였어. 25도, 26도 이렇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찬바람이야. 이상하다. 또 26도 올렸는데 또 23도인가 떨어져 있어. 또 찬바람이 나와. 끄고 자고는 그 다음날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에 난방기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나라는 냉방기밖에 없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별표 달았던 거 있지? 뭐였지? 교감신경이었지? 여기가 추웠을 때 교감신경이었지? 그럼 더우면 뭐가 작용해야 될 것 같아? 부교감일 것 같지? 미안한데 아니야. 여기에 별 달고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인 거야.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 교감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말을 기억을 해야 돼. 냉방기나 난방기가 없는 나라도 있어. 됐지? 여긴 부교감이란 거 써 안 써? 없어. 이러겠나? 교감밖에 없다. 근데 교감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좁아지겠지. 아까 피부 아래 혈관이 넓어져야지 거기서 땀 생기지 않나? 이해됐나? 피부 아래 모세혈관. 그러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가 될 거니까 혈관, 무슨 혈관? 피부 아래 조그만한 모세혈관이 어떻게 될 거다? 넓어질 거다. 확장. 말 됐나? 그래서 이 피부 아래의 혈관이 넓어지니까 이쪽으로 혈액이 많이 흘렀다. 이 혈액이 결국 땀으로 되었다. 땀 분비량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됐나? 자, 아까 얘기했듯이 쌤이 지금 현재 나온 교과서는 일부 검토를 좀 덜 했거든. 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챗GPT한테 물으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찾아봤어. 챗GPT에 물었는 건 안 되는 게 왜냐? 교과서에 지금 실리지 않으면 그건 대답하면 안 돼. 그나 굳이 찾아보지 않길 바란다. 되게 궁금한데요. 너가 헷갈리게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교감신경 작용 강화, 교감신경 작용 완화. 이러나? 수능은 그래. 판례까지 가도. 교과서상에 있지 않은 건 인정을 못해. 교과서상에 있는 게 이렇게 되니까. 얘만 믿어야 돼. 알겠나? 그러면 쌤 이거 땀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 열 생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티록신하고 안 나오도록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나와. 이해됐습니까? 책에도 빠져있다.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더울 때는 여기 딱 끝이다. 열 방출 늘어난다. 열 생산 적게 그런 말도 없음. 말 됐나? 그럼 일단 요 얘기만 좀 할게. 수능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내가 체온을 얘기할 거야. 안 적어도 돼. 체온. 원래 체온이 있었는데 온탕에 들어가면 좀 올라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올라가다가 유지가 되더라. 이때 땀 엄청 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다가 내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가? 냉탕에 딱 들어갔어. 체온 쭉 떨어지겠지? 계속 떨어질까? 그건 아니고 유지가 될 거라고. 유지가 원래 것처럼 유지가 된다. 이게 항상성이다. 말 되겠나? 됐어. 그래서 이거 추운 데 있어도 더운 데 있어도 추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 쌤 좀 더 뭐지? 떨려. 이거지? 요거는 책에 있다. 언제 떨려? 추울 때 떨려? 더울 때 떨려? 추워. 이거잖아. 뭐게? 이렇게 근육 움직이면 열나지 않나? 똑같아. 갑자기 추워. 이게 열내기 위한 근육 운동이야. 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패스했다. 됐습니까? 예스. 자, 우리의 포커스는 삼투압이 돼. 삼투압. 체온 조절은 요 말 기억에 열 방출, 열 생산.
그리고 졸다깨도 중요하다 그랬지? 졸다깨도 부교감은 있다 없다? 없다. 교감밖에 없다. 됐습니까? 삼투압 얘기를 할게. 삼투압 조절. 자, 편한 용어로 이야기할게. 삼투압을 예를 이렇게 좀 바꿔줘. 삼투압을 농도. 삼투압을 농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농도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 Na 플러스인지 포도당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 혈당량 하지 않았나? 혈액 속의 당 맞지? 그럼 여기서는 이 농도는 포도당 농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포도당 농도는 아니다. 삼투압은 나트륨이온 소금 얘기하는 거야. 소금 농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습니까? 소금 농도 좀 과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나트륨 꼭 필요해. 나트륨 없으면 막저니까 유지 안 되는지 알지, 그지? 아시는 분 중에 지인의 부모님께서 소금을 절대 안 드시는 분이 있어. 몸 되게 안 좋게 해서 돌아가셨어. 소금 먹어야 되는 거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농도 유지가 힘들다 이렇게. 됐나? 일단 자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소금 농도다라고 이야기했지. 소금 농도다. 그러면 포도당 농도는 절대 취급을 안 한다. 됐지? 자 그러면 쌤 얘기를 들어봐봐. 지금 쓰지 말고 만약에 내가 나의 몸이야. 나의 몸에 정말 중요한 내 거는 어딨냐? 세포와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왜 하냐고? 그래. 방광. 세포와 혈액에 있던 체액이 어디로 가느냐? 콩팥으로 가서 걸러져서 방광으로 갔다가 오줌으로 버려져. 배설작용이. 맞지? 그지? 근데 이거 언제 일어나? 계속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계속. 우리 집에 정수기하고 똑같은 애가 콩팥이야. 그럼 끊임없이 얘를 걸러줘야 돼. 그런데 이 콩팥 이 가쪽에 100만 개의 작은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혈액 걸러주는 조그만한 것들이 있는데 주먹만한데 가쪽에 뺑 둘러서 100만 개야. 그럼 되게 작겠지. 거기가 모세혈관으로 되는 거야. 모세혈관으로. 됐나? 그럼 이제 세포와 혈액에 있는 것만 내 거로 취급을 하고 여기에 있던 물들이 콩팥에 갔다가 방광으로 가는 건 이거 내 거로 취급을 안 할 거다. 내 거로 취급을 안 할 거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쌤이 수업 마치고 났는데 배고파. 라면 하나 먹었다. 근데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네. 라면 먹고 갑자기 잠들었어. 너무 피곤해서 아침까지 안 깨고 그대로 푹 잤다는 거지. 그리고 난 게 라면을 섭취하고 빙빙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갔어. 소변을 봤단 말이야. 소변을 딱 보니까 소변 많이 봤게 적게 봤게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해봐. 먹고 잔 적 없나? 어제 양념치킨 너무 맛있어. 항상 먹고 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게 적게 나오게? 되게 적게 나와. 되게 적게 나와. 되게 적게 나와서 색깔을 보니까 오줌도 별로 안 나오는데 되게 진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시험 문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먹었거든. 아니야, 라면 먹은 게 아니라 소금을 먹은 거야. 나 소금을 먹으면 내 몸이 어때? 진해졌겠지. 맞지? 근데 내 몸은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 농도가 유지가 됐는데 나트륨 많이 먹었지. 중요한 건 밤이잖아. 내가 뭐 했대? 사버린 거야. 잔 거야. 그 낮이었으면 목마르네 이렇게 우리한테 신호를 줘. 야, 나 물 없어. 이게 갈증 나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라. 이랬나? 그럼 내가 갈증 나 해서 물 먹었겠지. 근데 잔다고 했잖아 아까. 전제 조건 너무 피곤했다. 먹고 자고 바로 아침까지 푹 잤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그 중간에 야 윤정아 물 좀 줘 했는데 물 공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방법은 야 소금은 버려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 해서 여러 번 돌면서 소금은 버려. 소금은 버리는데 물 버리면 돼 안 돼? 물을 못 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 돌았으니까 그만큼 버릴 거 많아. 이러나 물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되게 양은 적은데 진한 오줌이 된 거야. 진한 오줌이 돼. 비타민 먹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얘가 유지가 돼.
양이 많을 때는 와 되게 많이 넣었는데 하얘. 됐나? 근데 되게 진하게 먹었어. 진하게 먹으면 가면 오줌 별로 안 나오는데 되게 진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 내 몸에 일부였던 게 오줌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진하면 얘는 무조건 공식이야. 적고 진하게 나온다. 됐나? 자, 그러면 쌤 하나 더 얘기할게. 혹시 수박 좋아하는 사람 없어? 수박 탁 먹으면 억수로 기분 좋지. 시원하게 물 많고. 우리 집 애들 중에 싫어하는 애가 있어. 왜 싫어하는데 가니까 엄마 기분 좋게 먹는데 씨가 씹혀. 알지? 내가 깍둑 썰기를 해주는데 정말 씨 다 빼줘야 돼. 씨가 기분 나쁘대. 수박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같은 경우 수박 되게 좋아하는데 수박 먹으면 물 왕창 먹은 거게 당은 취급 안 해. 삼투압은. 그러니까 수박 달달하다 그랬잖아. 당은 취급 안 해. 그럼 결국 뭐 먹은 거다? 물 먹은 거다. 그러면 내가 수박 왕창 먹고 난 뒤에 잤어. 또 긴 밤을 잤어. 소변 말 볼까 적게 볼까? 맑아. 왜? 얘는 수박은 물이거든. NA 플러스는 거의 없거든. 물인 거야. 물을 왕창 먹고 나면 내 몸의 일부가 버려진다 그랬지. 내가 되게 싱겁지? 오줌도 싱거워. 왜? 내한테 농도가 있었는데 물 왕창 먹었으니까 물은 버리고 나머지는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래나 그래서 와우 오줌 되게 많이 넣는데 되게 연해. 색깔이 안 진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랬나?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된지는 얘기할 테니까 이거 일단 빨리 적고 시작하자. 빨리 적고. 삼투압 조절. 항상성이잖아. 항상성이면 중추는 사이 내의 시상 하부인 거야. 시상 아니고 시상 하부 돼. 조심해야 된다. 얘가 못할 것 같은데 시상 말고 시상 하부가 중추였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얘가 너 그거 들어봤어?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지지? 요렇게 있었던 거. 요 뒤에 거 무슨요? 뒤쪽에 있지?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 이름 뭐라고? 항이뇨 호르몬. 같이 적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사이뇌의 시상하부다. 그럼 요 위에 바로 사이뇌가 이렇게 있거든. 그럼 시상하부에서 바로 얘한테 연락을 좀 해. 시상하부가.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뇌하수체에서 만져봤대. 뇌하수체인지 알겠지, 그지? 뇌 밑에 물 나온 데 같이 있는 뇌하수체 후엽. 항이뇨 호르몬. 쌤이면 이거 이렇게 외웠음. 히읗. 후엽의 항이뇨. 됐습니까? 후엽에 나오는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애 놓을 때 나오는 호르몬,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 애 놓을 때 호르몬 나오면 더 많이 빨리 좁아지게 애들 나가게 이렇게. 됐지? 그거 하나만 양성 피드백. 나머지는 음성 피드백. 됐나?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잠깐만. 혹시 그 이뇨가 뭐야? 이뇨? 커피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가고 싶거든. 오줌 만드는 작용. 오줌 생성. 항은 하지마. 막는 거지. 그치? 항은 막아. 방해. 그럼 오줌 생성을 방해하는 호르몬이다. 다 적었나? 오케이. 항이뇨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잠깐만 얘는 그럼 기능이 뭐였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 일단 적어보고 외우자. 콩팥에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다른 거 아니다. 콩팥 밑에는 뭐 있지, 그지? 걔 아니다.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뜻이 뭔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 자, 이렇게 콩팥이 있었어. 콩팥은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가서 걸러져서 일부는 오줌으로 나오고 일부는 다시 혈액으로 돌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준현이 괜찮나? 집중하겠나?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혈관, 심장에서 내보내서 콩팥에서 왔다가 얘가 두 갈래 갈림길로 오줌으로 갈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이 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나? 그러면 이렇게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뇨작용이겠지. 그러면 오줌 양이 썩어졌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항이뇨, 콩팥에서 수분을 야 버리지 말고 다시 흡수, 다시 심장으로 보내. 재흡수 촉진. 이랬나?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그리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거 되게 많이 되면 오줌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오줌량 적어지겠지. 그치, 오줌량이 감소할 거야. 근데 이거 언제 나올까? 항이뇨 호르몬. 쌤이 혹시 그런 얘기 했나? 쌤이 어떤 얘기 했냐면 뇌하수체 전엽이건 후엽이건 간에 뇌하수체라는 말이 보이면 밤하고 중요한데 밤하고 왜?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 생식체금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밤에 푹 자야지 조절 작용이 잘 되거나 쑥쑥 자란다. 됐지? 그리고 밤에 오줌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럼 자다가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항이뇨를 만들어서 오줌량을 확 줄여주는 역할이 돼야지. 이랬나? 그러면 기억해야 돼. 밤에 옥시토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이뇨 호르몬만 밤에 오줌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체액의 농도가 되게 연하면 아까 물 마셨다 이랬잖아. 그치? 물 마시면 물을 많이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섭취를 정말 많이 했대. 그럼 자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부터 끝부터 먼저 봐야 돼. 수분 섭취를 많이 했다면 내 몸의 농도가 진하다 연하다. 몸이 수분 섭취를 많이. 내 몸 농도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물을 왕창 마셨어. 그럼 갑자기 쫙 묽어지지 않겠나? 맞지? 요 뭐 사이즈가 별로 변하지 않을 거잖아. 물이 들어와서 혈관하고 세포들로 쭉쭉쭉 물이 전달이 되겠지. 나 수분 섭취를 많이 했다. 내 몸이 진해질까 연해질까? 연해진 거 맞나? 그러면 체액의 농도가 연해질 거다.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냐? 체액의 농도가 연해지면 쌤 아까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내 몸의 거랑 오줌이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오줌이 어땠을까? 쌤 하는 말로는 많아 적어? 많아 적어? 저희는 많아 적어? 많아. 지금 적어야 돼. 많고 연해 진해. 많고 연해. 그치? 이거 무조건 같이 간다 그랬잖아. 많고 연하다.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오줌이 많이 나왔다. 우리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 많이 나와서 오줌이 적게 나온 거지. 그럼 이때 중간에 어떻게? ADH. 다른 말로 뭐라고? 항이뇨 호르몬. 얘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밤 아니고 적게 나왔으니까 수분, 재흡수가 적게 되니까 오줌으로 많이 버리겠지. 말 되겠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빨라. 이게 빨라. 수분, 체액의 농도가 연하다. 나도 연하게, 오줌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게 맞다. 그럼 오줌이 많다잖아. 오줌이 많다니까 얘 ADH는 항, 이뇨잖아. 이뇨. 이거 오줌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오줌 많다? 이뇨 호르몬은 적게 나왔었겠지. 됐습니까? 물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됐겠지만 너희가 문제 풀 때는 결과를 빨리 보고 원인을 찾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가능하나? yes. 자,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볼게. 가로축에 세로축에. 가로축에 이렇게 적어줘.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 너희가 생각할 때 혈장,
뭐가 혈장이지? 혈장. 혈장이 뭐지? 혈장이 뭐냐면 오늘 이따가 필요할 건데 혈액이 있어. 그 밑에다 적어두래. 혈액이 있으면 혈액은 다 아는 건데 잠깐 기억이 안 났을 거다. 위에 있는 게 혈장, 밑에 있는 게 혈구. 아, 혈구에 그렇지. 적혈구, 백혈구. 그러니까 혈구, 세포 좀 동글동글한 건데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구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적혈구, 백혈구, 혈구가 있고 그 위에 맑은 물이 뜰 거다. 진짜요? 혈액을 원심분리를 밀도에 의해서 막 세탁기 돌리듯이 돌리게 되면 밑에 세포 성분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 근데 이 혈장은 이 안에 물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라든지 소금 이온이라든지 다 여기 혈장이 있을 거라고. 말 됐나?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내 몸은 뭐와? 세포와 혈액이 내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러면 이 세포, 혈액 안에 이 혈장이 이게 바로 내 몸의 농도 이렇게 본다. 그럼 혈장 삼투압, 이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로주기 혈장 삼투압이 나와. 너 이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얘가 정상이다. 정상보다 좀 진해진 경우가 있다. 진해진 경우가 있다. 이건 정상이다. 진해졌다. 삼투압이니까 농도가 오른쪽 가면 진해졌다. 알겠나?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상황, 뭐 딱히 지금 물이 되게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요 상황이면 ADH가 나오던 대로만 나오고 있을 거라고. 알겠나? 근데 요 상황에서 갑자기 진해졌지? 그럼 내 몸이 진해졌지? 오줌은 진해지지? 오줌 진해졌다? 적고 진하지? 오줌이 적다. 항이뇨는 많이. 오케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세로축이 ADH. 가로축이 혈장 삼투압.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 X축부터 볼까? Y축부터 볼까? X축이 정이요. Y축이 치역이 돼. 그치? 반드시 이 부분 애들 되게 오류를 많이 범해. X축 먼저 봐야 돼. X축 먼저 봐야 된다. 얘가 원인이고 그리고 Y축이 결과가 되는 거니까. 아, 삼투압이 진해서 ADH가 많이 나왔다. 말 되겠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갈게. 혹시 만약에 내가 라면 먹었어. 혈장 삼투압이 진해졌단 말이야. 오줌 많이 넣으면 안 되지. 오줌 적고 진하겠지. 오줌이 적고 그러니까 ADH 많이 나왔겠지. 그치? 그럼 잠깐만. ADH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나마 내가 어제 먹었던 나트륨하고 다 포함을 해서 농도는 유지가 된 거야. 됐나? 그러니까 내 몸에 물이 평상시보다 좀 많겠지. 난 누워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공평하게 나눠졌겠지. 눈 위에는 피부가 좀 얇거든. 거기에 물이 많으니까 세포 안에도 물이 많겠지. 통통통 부어서 눈 부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나? 그러면 나 오늘 되게 진한 거 먹었다. 근데도 내일 안 붓고 싶다면 열심히 자다 깨서 물 마시면 오줌 누구면 괜찮다. 이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가로축, 세로축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그지? 이거 애들이 가로축, 세로축 혈장 삼투압 진했죠? ADH 많이 나왔죠? 잠깐만. ADH 많이 나오게 되면 오줌 적게 나가고 진하게 나갔으니까 정상 그까지 가면 안 돼도 정상됐다까지 가면 안 된다고. 여기 단지 이거 변화됐다 제가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까지만 봐야 돼. 그보다 더 진행을 해서 ADH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 봐라. 엉터리 얘기를 할게. ADH가 세로값이잖아. 되게 많이 나오면 ADH 많이 나오면 내가 오줌은 적게. 그래서 거꾸로 이렇기 때문에 삼투압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러나 무조건 X축부터 보고 그때 당시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요거만 딱 시험 문제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자 반대는 말로 할게.
자, 지금 뭐 했다? 그치, 남학생들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면서 날씨가 되게 더웠다. 땀 뻘뻘 흘렸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 먹을 시간도 없어. 야, 기다려봐. 골 넣고 이렇게 돼서 땀 뻘뻘 흘렸단 말이야. 그럼 땀 뻘뻘 땀만 나가겠나? 이온도 나가. 하지만 그 이온이 얼마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땀을 흘렸다, 물만 내보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땀 뻘뻘 흘리고 나면 내 몸에 물이 모자라. 물 모자라거든 하는 거 누가 느껴? 사인의 시상하부. 얘가 물 모자라거든. 목말라 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절대적으로 너희가 목마르다 이건 무슨 얘기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다. 야, 물 부족이다. 이렇게. 이랬나? 그러면 체육한다고 땀 많이 흘렸지? 그럼 그 다음 뭐가 작동해야 돼? ADH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오줌 적게, ADH 많이. 맞나? 땀 뻘뻘 흘렸다? 내 몸에 물이 없다. 오줌 적고 진하게. ADH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다. 됐나? yes.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자,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지웠지? 오케이. ADH의 기능은? 항인 호르몬의 기능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다시 뭐라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이지? 맞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조사를 할 게 있어가지고, 왜 엄마 아빠 건강검진 하러 가기 전에, 오늘 밤부터 안 먹어야 내일 건강검진 가능. 몇 시간의 공복을 가지시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따 우리 소변 검사할 거거든? 물 먹지 마. 이렇게. 호르몬 검사할 거거든? 물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물을 안 먹고 있었다. 물을 안 먹고 있는 상태에서, 자, 가로축의 시간이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농도다. 근데 책에서 농도라고 안 하고 삼투압이라고 할 겁니다. 삼투압이다. 적냐고? S 적읍시다. 삼투압 조절을 할 거다. 근데 그 삼투압 조절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할게.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변한대. 근데 선생님이 농도 2가지를 할 거거든? 농도 2가지. 삼투압 농도 2가지 할 건데, 하나는 혈장, 하나는 오줌. 잠깐만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혈액의 삼투압이 유지가 돼야 되겠나? 오줌의 삼투압이 유지가 돼야 되겠나? 준호가 뭐게? 그치. 오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 몸이 변화버리면 안 되지. 그치? 내 몸에 있는 혈장의 삼투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 오줌의 삼투압은 내 몸 상황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가 있을 거다. 됐나?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기간 동안은 수분 섭취를 제한을 했다. 자, 물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치? 특정 시간 동안에 물을 섭취하지 마시고, 자, 뭐 2시간만 물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뭐를? 여기서 물을 공급. 그러면 혈장 농도가 높아질까, 연해질까? 낮아지겠지? 그치? 내 몸에 피에 물 넣는 셈이니까. 됐나? 그러면, 농도가 있다가 물 들어가니까 좀 연해졌다가, 근데 이상하다. 그래프 이상하지 않나? 맞지? 내가 물 먹었거든. 물 먹으면 내 몸이 연해져야 되잖아. 근데 왜 연하다 다시 진해졌지? 항상성인 거야. 이게 평상시 상황이란 거지. 수분 섭취를 제한했지만 너무 많은 상태는 아니고, 오늘 밥 먹고 났는데 뭐 했는데, 잠깐만 한 2시간만 물 먹지 마. 이래서 너무 삼투압이 많이 변하진 않아. 나 그 상태로, 그래서 이게 정상 농도란 거야. 됐지? 정상 농도야. 정상 농도가 됐을 건데, 물 딱 먹고 나니까, 혈장의 농도가 뚝 떨어져. 근데 우리 몸의 농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뚝 떨어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럼 다시 올려야지.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올려?
오줌 많이 버리면 되지. 오줌 많이 버리면 되지. 됐지? 오줌 버리고 오줌의 대부분은 물이거든. 오줌 왕창 만들고 나니까 아하, 내 몸이 정상으로 되었다. 이랬나? 그러면 내 혈장의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확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 내 몸 거보다 오줌은 노폐물이 농축된 상황일 거야. 내 피보다는 맞지, 그지? 그러면 그 상황은 농도가 높았었는데 오줌 농도는 엄청나게 변한다는 거지. 왜? 내 몸의 걸 유지하기 위해서. 단 내 몸이 연해지니까 오줌도 좀 연해지든. 됐지? 응. 그리고 얘가 다시 그치 우리 몸의 거 정상대로 될 때 얘도 정상대로 되더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 이게 있잖아. 어느 게 오줌이고 어느 게 혈장이게 이렇게. 나? 자, 궁금하다. 궁금하다. 여기 T1, 여기 T2. T1, T2. 물 먹고 난 뒤에 T1. 그리고 나중에 T2. 됐나? 항이뇨 호르몬 ADH의 농도가 A가 진할까 B가 진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나는 얘를 T1만 봐. T1만 봐. 문제 푸는 T1이 무슨 상태야? 아, 내 몸이 싱겁다. 몸이 싱겁다. 싱거운 상태다. 농도 되게 연해졌다. 이 상황이라고. 맞나? 그럼 내 몸이 얘를 되게 연하면 ADH. 싱거우면 오줌이 어때야 돼? 많고 연하게. 오줌이 많고 연하게. ADH는? 써보면 되지. 써보면 되지. 써봐. 써봐. 여기 원래 상황으로 있다가 참고 있다 물 딱 먹었지. 갈증 해소됐다. 싱거워졌다. 이때지. 그치? 준현아. 그럼 이때 몸 농도 진해 연해? 진해 연해? 몸 농도, 몸의 농도, 혈장 농도. 연해. 그럼 ADH는? 불었을 때 연하면 오줌이 연하고 많이. 그럼 ADH는 적게. 됐나? 그럼 얘를 이렇게 본다. 이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지. 다시 정상 회복한 상황인 거야. 됐나? T2는 이때 정상 농도였고 가만히 있다가 물 딱 마셔서 싱거워졌지. 요때만 싱거워진 거야. 그럼 얘는 그 다음 그 정상 농도 유지했으니까. 됐나? 오케이. 그럼 언제가 ADH가 많다고 적다고 물었지, 그지? 요때 오줌이 적다, ADH 많다. 됐습니까? 그럼 T1일 때, 이게, AB가 뭐고? T1, T2일 때. 얘가 ADH 많다. 말 되겠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삼투압, 혈장 농도, 그리고 혈장 안의 포도당 농도. 혈장 안의 포도당 농도. 지금 요거는 자 적지 말고 말로 하나만 물어보자. 만약에 혈당이 높대. 혈당이 높으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 낮춰줘야지. 혈당이 높으면 낮춰줘야 되지. 낮춰주는 거 누가 해? 누가 해? 아무도 모르나? 인슐린. 어디서 나오지? 배 부르면 인슐린. 빨리 해야지 넘어가지. 그치?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나왔어. 그러면 인슐린이 하는 기능이 몇 가지다?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다 가는 순간 뭘 써? 안 써도 돼. 인슐린 기능 두 가지 뭐? 승혁아 뭐 해? 그치, 혈당 낮추겠지. 당연히 혈당이 높으니까 낮추겠지. 어떻게 낮춰? 진수 어떻게 낮춰? 어떻게 낮춰? 소희 어떻게 낮춰? 포도당을 바뀌었죠, 용어가. 글라이코젠으로 전환하되. 포도당은 단당류가, 이당류가, 다당류가. 몰라. 포도당 육각형짜리 하나짜리 단당류. 이렇게 두 개 붙으면 이당류. 아주 많으면 다당류. 글라이코젠, 동물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들이 결합했네, 다당류. 큰 덩어리. 묻겠지. 동화일까, 이화일까? 동화일까, 이화일까, 찬유야? 동화. 그치. 똑같은 것들 모여서 커진 거 동화겠지. 맞지? 그래서,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으로 동화작용이 일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얘가 혈당이잖아. 혈관 속에 들어있는 당인 거야. 알겠나? 이름 왜 혈당량이냐? 혈관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다. 됐나? 그럼 혈관 옆에 뭐 있는데? 혈관 옆에 뭐 있는데? 세포지. 생물의 구성 성분, 세포. 이래나? 그러면 혈관 안에 이 당이 너무 많으면 설탕 끈적끈적하지? 걔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다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들 세포로 얘를 갖다 갖고 들어온다 했잖아. 인슐린 기능 두 가지라 했잖아. 생소한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간에다가 저축은 하지. 근데 보통 당뇨병 걸린 사람들 되게 뚱뚱해. 근데 딱 걸리고 나면 빼짝 말라져. 나뭇가지처럼.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 간에다 저축을 해야 돼. 근데 간이 생각보다 큰데 거기 저축한 것보다 많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저축 못하면 어디 저축하느냐? 근육에다 저장을 해. 사람 몸에 근육이 큰 게 허벅지야. 허벅지 근육에 얘를 저장을 해. 됐나? 그래도 저장하고도 안 되면 어떻게? 혈관 안에 들고 다닌다는 거지. 이랬어? 그래서 혈관 안에 들고 다니면 얘 들고 다니면 위험해. 끈적끈적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빨리 여기 저축해야 되겠어. 아니면 들고 들어와서 써야 되겠어. 이렇게. 혈당 낮추는 방법이 뭐? 간에다가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다당류 형태로 저장을 한다. 두 번째, 세세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로 갖고 들어와서 물질 대사를 해서 써버린다. 그래서 했잖아. 냉면 먹으러 갔는데 여기 시원하네 이렇게 먹고 있다 보면 냉면인데도 더워진다고.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 당이 흡수가 되면서 더워질 거다. 이해됐나? 그치? 그럼 혈당 높이는 건 두 가지. 너희들한테 혈당이 낮대.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 높여줘야지 라고 된다고. 그치? 이게 낮으면 높여줘야지. 높으면 낮춰줘야지. 맞지? 모든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 옥시토신 빼놓고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음성 피드백은 작용한다. 근데 얘들 인슐린하고 길항이라는 얘기 있었지. 누구였다? 인슐린 말고? 글루카곤. 그치? 글루카곤 딱 반대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준 역할을 할 거다. 맞지? 그래서 혈액 안의 당을 다시 확 높여주겠지. 두 번째, 글루카곤은 근데 어디서 만들었지? 이자의. 왜 부르면 인슐린이니까. 얘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이름 뭐더라? 글라이코젠 말고 글루카곤 얘들 말고 또 다른 하나? 호르몬 이름
그렇지. 에피네프린. 아, 이거 안 외워도 내가 나중에 다 맞출 거라고 착각하지 마. 나중에 되게 바빠. 고2는. 지금 최대한 외워야 돼.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얘를 어디서 만들어? 이게 누군데? 부신. 겉에 속에. 속질. 부속품처럼 기억을 해. 부속. 부신, 속질. 부속기관처럼. 부속. 됐어? 부신, 속질, 에피네프린. 얘가 당 높여줘. 이해됐나? 그러면 일단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이자네다. 혹시 이자 자극 호르몬이라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보지 않았나? 지금 갑상샘 자극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혈당은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 이자의 알파세포, 부신속질 얘들은 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배 부르면 인슐린. 뭐라고? 배 부르면 인슐린. 부가 뭐야? 부교감. 그래서 자율신경, 부교감 때문에 인슐린 나온다. 그럼 얘는 뭐? 글루카곤은 교감. 교감 때문에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 높일 거다. 부신속질 누구다? 교감 때문에 부신속질에 에피네프린 나온다. 혈당 높인다. 이랬습니까? 그 혈당에 관해서는 호르몬 작용을 갖다가 교과 과정상 뺐다. 없다. 이랬나? 그래서 혈당 관여는 누가? 교감, 부교감, 신경이다. 왜 배 부르면 인슐린인지 외웠나? 그렇지. 부교감까지 인슐린 같이 외운 거다. 이랬어? 됐어. 자, 그러면 일단 항상성 요까지 하고 문제하고 좀 풀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 할 거다. 자, 잠시 휴식 후에 방어작용 할게. 네,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 우리가 44쪽에 있던 그건데 이거 삼투압 이게 만약에 오줌 삼투압이고 그리고 혈장 삼투압이다. 먼저 나중은 조금 쌤 대충 그렸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변하지 않는 게 혈장이어야 된다로 찾으면 조금 빠를 거다. 그러나 변화량이 적다. 내 몸에 게 덜 변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 이걸 T1으로 잡았다. 이때 결국은 오줌 양이 어때? 오줌이 적다제? 농도가 낮다제? 농도가 낮다. 세로축이 삼투압이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물 먹었을 때 이랬으면 변했을 건데. 맞지? 내가 그냥 물 먹고 난데 이게 물을 딱 넣자마자 내 몸이 쫙 흡수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정말 흡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때가 내 몸이 싱거워졌다. 물이 흡수가 됐구나 이거지. 됐나? 그럼 몸이 싱거워지면 이건 ADH가 많이 나올 필요가 있나 없나? 를 떠나서 내 몸이 싱겁다. ADH 수분 재흡수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지. 내 몸에 물이 충분한데 콩팥 나가는 거 흡수할 필요 없지. 그래서 좀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선생님은 요거 물 섭취했다. 내 몸이 싱거워졌다. 만 해도 충분한데 더 얘기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때 보면 오줌의 삼투압이 낮아졌구나. 오줌이 싱거워졌구나 이거지. 맞나?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는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이 낮지 그지? 낮은 이유가 왜? 수분을 재흡수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복잡해지지. 그래서 딴 거 말고 여기서 딱 넘어가서 싱거워졌다. 그럼 ADH 필요 없다. 그거까지만 하는 게 제일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는 정상 농도구나 이렇게. 이건 ADH에서 변화된 농도거든. 그래서 이러면 헷갈려. 변화된 농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물 먹었네? 평상시하고 똑같네. 요거만 기억하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줌이 연해졌기 때문에 이게 알고. 물 먹었다. 물 먹고 난 후니까 싱거워졌겠다. 그럼 쟤는 정상처럼 되었다. 이렇게. 그게 제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일부러 붙여넣어놨는 이유가
애들 시험 치면 복잡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물 먹고 난 뒤다. 싱거워졌다. 내가 물을 굳이 재흡수할 필요 없다. 재흡수하는 게 ADH다. ADH 적게. 그래서 아까 T1, T2. 부등호 반대로. 됐습니까? T1이 ADH가 어때? 적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작아졌다. 됐겠나? 쏘리. 자, 그 다음.